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수보기 이론 과정을 초압축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125개의 암호 코드와 키워드를 통해서. 시간이 부족하고 수보기 이론 정리가 부족하신 분들은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점수는 60점 이상 업 될 것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행위 총론 파트입니다. 종료에서는 단독행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다음 두 번째 파트, 법률행위 요건입니다. 여기 포인트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인데 성립 후 유효가 되는 것이 포인트죠. 그러면 성립의 반대말은 불성립이라는 거죠. 유효가 아니라는 것은 무효 또는 취소를 얘기하고, 여기 보시면 취소 사유가 4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착, 사강. 자, 이 파트를 가지고 이제 시작해 봅니다. 법령의 종류입니다. 키워드 밑에 보시면 여기 별 하나가 보일 겁니다. 이 파트는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출제하기 때문에 이 파트를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단독행위 계약 중에서 단독행위 관련돼서 출제가 가끔 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어차피 유언을 통해서 유증을 하는 것이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암호 코드로 만들었습니다.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왜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일까요? 여기 유가 2개 있고 국민 MC 유재석이 보내온 여기 소포. 한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지금 밑에 면제, 채무 면제,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해 드려서 1차 면제받은, 여기 면제받은 동처리, 그 다음에 상추 먹고 자매 취해. 기억하십니다.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그럼 필수 지문, 기출 지문 어떤 겁니다. 소유권 포기는 소포.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옳은 지문. 손자에 대한 부동산 유증. 여기 유증이 나왔습니다. 유재석이 보내온 유자. 여기 있는 단독행위. 그래서 틀린 지문. 그러면 타기간 출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확인 문제입니다. 키워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나는 것은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떠올립시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포, 소유권 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그럼 여기 공유지분 포기나 대리권 수의 계약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암호 코드입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 계약하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잔금하고 서류 규부하면서 등기 이전을 합니다. 소유권 이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매매 계약은 약속, 등기 이전, 소유권 넘겨주는 것은 이행했다는 얘기죠. 이 약속을 어렵게 표현한 말이 채권 발생시키는 채권행위다. 그리고 이행은 소유권, 물권 이전하는 행위다 해서 물권 행위다. and. 요거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건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ing 중은 아직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다. and는 끝났으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호 코드를 기억하는 것은 약속했으면 약속대로 이행하라, 지켜라. 그러면 약속을 우리가 어렵게 표현한 말이 채권행위, 이행,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물권행위. 즉 약속은 채권행위고 물권행위는 이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한편 이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다라는 별명이 붙어있다는 얘기죠.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즉 자꾸 별명을 가지고 자꾸 같은 건데 표현을 달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그러면 이제 무권리자,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 채권의 대표는 이 매매계약입니다. 이 채권행위는 유효로 평가한다. 즉 타인 물건 매매한 경우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 지문을 보면서 자꾸 딴 생각합니다. 왜 남의 물건을 팔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타인 물건 매매, 약속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면 유효한 거니까 약속대로 이행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만약에 제대로 이행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계약법에서 채무불이행 문제로 들어가서 손해배상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로 연결될 겁니다. 두 번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리자가 만약에 등기 이전해 준다? 당연히 무효죠. 그러면 우리 기출 지문의 필수 지문을 한번 볼까요? 타인 권리 매매는 무효이다. 틀렸습니다. 타인 권리 매매 유효하다. 꼭 기억하시고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다. 결국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하다라는 기억하시면 되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다음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별 5개짜리입니다. 이 파트는 출제되지는 잘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성립요건. 그러면 요 성립요건을 못 갖추면 불성립, 갖추면 성립. 성립 후 효력요건 들어가서 효력요건 갖추면 유효, 못 갖추면 무효 또는 취소로 간다는 얘기죠. 이 구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성립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나눠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성립되어야 효력요건,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립요건 갖추지 못하면 여기 불성립, 효력요건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가 될 것이다. 여기서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볼까요? 선을 딱 한번 그으면 이 지문이 이해가 됩니다. 불성립에서는 무효, 취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걸 이 표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 무효, 취소라는 것은 성립 후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성립에서는 무효, 취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효력요건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 그럼 아까 취소 사유가 뭐였었습니까? 아까 얼핏 지나왔었습니다. 재착 사강이란 얘기죠. 그러면 한번 필수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된다. 왜 틀렸습니까? 다시 여기다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못 갖추면 불성립이죠. 그냥 불성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여기 지금 무효가 된다. 그러면 틀리죠. 무효는 적어도 성립 후의 문제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 무효 전환, 무효 행위의 취인에 관한 규정에 적용될 수 있다? 이거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 1번, 2번은 어쩌면 같은 맥락의 지문이에요. 표현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도 성립했다는 사실. 다음 암호 코드로 갑니다. 요거는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타이틀을 했습니다. 일반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어쨌든 효력이라는 얘기인데 쭉 펼치면 했습니다. 대리할 때 대리권 존재할 것,
유권대리, 무권대리, 기한에서 기한 도래, 조건 성취. 그래서 딱 치니까 대기죠. 허가 구역이 있습니다. 허가. 그래서 암호 코드로 만들었습니다. 5분 대기죠. 이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5분 대기죠. 출동할 때 허가 맡을 것.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등기 신청 서류에 불과하다는 것. 필수적인 뭘까요? 조건이 성취되면 비로소 법률 행위가 성립한다. 잘 보세요. 지금 조건 성취가 되면 효력이 관한 얘기지 이 성립에 관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조건 성취와 기한 도래는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고 효력의 발생, 소멸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닙니다. 등기 신청 서류일 뿐이기 때문에 둘 다 틀린 지문.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인데, 자,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 그래서 5분 대기죠. 출동할 때 허가 맡을 것. 요건 특별 효력 요건. 그래서 쭉 따져보면은 결국은 정답은 3번입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등기 신청 서류일 뿐이지 매매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1번 보시면 여기 적법선언입니다. 요거는 일반적 효력 요건. 자, 5분 대기조 할 때 대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조 나왔습니다. 출정할 때 허가 맡을 것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효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3번은 판례 태도를 물은 거예요. 두 번째 파트 넘어갑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이 목적은 여기 1, 2, 3, 4번까지. 그래서 빠르게 해서 확가, 적, 타. 네 가지 경우를 두고 하는데 이쪽 파트는 주로 판례 태도를 묻고자 하는 거죠. 특히 여기 강행 규정의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판례 태도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사회적 타당성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첩계약, 도박계약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는 무효일 때 주기 전이면 줄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주었다 한다면 불법 원인급여. 이 뜻은 반환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반환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불법 원인급여이다. 그 다음에 5번, 6번은 이 타당성 관련된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중 매매가 나오면 적극 가담을 찾아야 됩니다. 적극 가담이 있으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유효. 불공정 법령에는 폭리행위 무효입니다. 그래서 5번, 6번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해석은 대표적으로 5표시 무효. 자, 볼까요?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은 어디서? 적법성에서, 강행 규정에서 나오는 얘기고 별이 한 2개 있는데 가끔 튀어나옵니다. 단속 규정, 요거는 위반하게 되면 처벌하라. 사법상 계약은 유효라는 얘기고 무허가 음식물 판매,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 요거는 중간 생략 등기와 같이 연결시키면 되고요. 다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전부 다 단속 규정. 처벌받으나 사법상 계약은 유효. 효력 규정은 위반하면 처벌도 받고요. 사법상 효력도 개무시당해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중개 수수료 상한을 정하는 규정. 토지거래허가 규정, 명신탁 금지 규정. 그래서 여기 단속 규정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암호 코드 띄웁니다. 국가 단속에 걸려도 개인 간의 거래, 전매는 유효하다. 보시면 여기 판매한다든지 미등기 전매한다든지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이런 것이 들어가면 단속 규정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판례 태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가지역 아닌 곳에서 탈세 목적의 중간 생략 등기. 여기에 이 앞에 허가지역 아닌 곳 이렇게 붙인 것은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허가지역 아닌 곳에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이다. 네, 틀렸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 생략 등기가 다른 말로 미등기 전매입니다. 갑이 을한테 부동산 팔고 을이 등기하지 않고 을이 다시 병한테 팔죠. 그래서 갑의 등기가 을의 등기를 생략하고 병을 하는 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미등기 전매 계약 자체는 유효로 본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인과 직접 거래를 한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유효로 봅니다. 그러면 이 개공은 처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하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게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의 얘기입니다. 다음,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 보수 등을 초과해서 법정 수수료 받아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를 받는 그 약정은 이거는 단속 규정으로 보지 않고요. 효력 규정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이런 판례는 자꾸 눈도장 찍으셔서 자꾸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문제 들어갈게요.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 그럼 이 뜻은 무효인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런 뜻이에요. 기억입니다.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라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두 번째 거,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해서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 개조, 잘 보세요.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하는 약정. 이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 약정은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니은은 별표해 두시고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호 코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비포유. 비포유.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하는 특약은 뭐하다? 유효로 기억한다. 비포유. 디귿.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인과 직접 거래하죠. 임대차. 개인과 개인의 임대차 계약 자체는 뭐로 간다? 유효로 봅니다. 단속 규정. 니은은 읽다 보시면요. 끝에 보세요. 변호사 아닌 자라고 돼 있어요. 변호사 아닌 자세의 이 약정은 이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억과 리을이 무효가 됩니다. 비포유 기억하세요. 비용상한 청구권 포기 특약은 뭐하다? 유효. 네 번째 겁니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별 5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판례 태도가 가끔 박스 형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판례 태도를 싹 다 정리합니다. 이 파트는 불법 원인급여이다. 반환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이다 그러면 반환받을 수 없다. 아니다 그러면 반환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강박이라는, 그래서 뒤에 연결되는 경우. 두 번째, 강제집행 연결되는 경우. 탈세, 특히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게 탈세 목적이죠. 비자금 은닉,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 명의신탁, 여기까지 하게 되면 강박, 강탈, 비명 지르다. 근데 두 가지를 투과하겠습니다. 부부관계 유지, 즉 여기는 판례를 갖다 보면
뭐 쭉 나옵니다. 부부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데 거로 자, 책에 부동산 양도해야 돼.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것. 다음 대리권 수요. 이게 도박, 채권, 채무관계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무조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호 코드를 기억하세요. 강박, 강탈의 비명 지르는 부대. 강박자, 강제집행, 탈세, 양도소득세, 비자금 은닉, 명의신탁, 부부관계 유지, 대리권 수요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필수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자가 나왔네요. 강박, 강. 따라서 무효이다 그러면 틀렸네요. 두 번째 강박 나왔습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다. 맞는 지문. 이거는 명의신탁. 비명할 때 명.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틀렸네요. 도박 채무변제. 딱 보는 순간 또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하면 안 되고요. 내용 읽다 보니까 대리권 수요란 이 키워드를 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강박, 강탈, 비명 지르다. 자, 강박, 강탈의 비명 지르는 부대. 다음 별 2개짜리입니다. 민사소송 성공모수 약정은 유효하나 형사소송 성공모수 약정은 무효이다. 보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한번 기억해 봅시다. 형사가 성공보수 만약에 받는다면 이건 정상이 아니겠죠. 뜻은 다른데 말을 바꾼 겁니다. 형사가 성공보수를 받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따라서 그런 경우는 무효다. 필수적 나옵니다. 여기는 형사가 나왔기 때문에 형사가 돈 받는다 그런 약정하게 되면 이건 반사회적 법률일 것이고 그런데 민사소송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형사인지 민사인지 구별할 것. 바로 확인 문제 들어갑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뭐가 떠오릅니까? 강박, 강탈의 비명 지르는 부대. 기억 보시니까 여기 강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닐 것이고 두 번째,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딱 보는 순간 이거는 가장했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될 것이고 이것은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느리죠? 도박, 자금, 목적으로 금전 대체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이 파트는 제가 별 5개를 해놨습니다. 이중매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제2매수인 적극 가담하면 병께서 적극 가담하면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그러면 제1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을 대위에서 말소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 가담한 매수인 병이 제3자 넘기고 도망갑니다. 선의 전득자 보호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을 바꿉니다. 폭탄이 터지면 생각해 보십시오. 폭탄 터지면 선이고 악이고 다 죽습니다. 이 뜻은 선의 전득자 보호되지 않는다. 선의 전득자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중매매가 나오면 이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적극적으로 대위가 폭탄을 터뜨리다.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선의도 죽는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의 전덕자 보호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삼적에 대항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적극적으로 대위가 폭탄을 터뜨리다. 폭탄 터지면 선의도 죽는다. 선의 제3적에 대항할 수 있다. 필수는 뭘까요? 자, 1번 지문에서는 적극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위. 여기인데 대위하지 않고 보시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면 안 되죠. 직접 안 되고요. 대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자, 사실상 위반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으로 연결된 자, 전덕자 정의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적극적으로 대위가 폭탄을 터뜨리다. 선의도 죽습니다. 세 번째, 만약 선의의 정의 제 매수인평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 자, 정은 매도인 각과 제 매수인평 매매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습니다. 선의 전덕자 보호되지 않는다는 얘기 때문에 정은 갑과 제2매수인의 평계약 이중매매 유효를 모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대위가 폭탄 터뜨리면 선의도 죽고 악의도 죽는다.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이중매매 이야기입니다. 1번은 이중매매인데 사적 자치 원칙상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1번 지문에 적극 가담이 없으면 이중매매는 유효. 맞는 지문이고요. 이중매매 법리는 꼭 매매만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 임대차 이중 마찬가지 적용되고요. 동원의 3번 키워드는 알았다는 사정. 이게 바로 악이죠. 적극 가담이 아닐 때 악이라 하더라도 이중매매는 유효.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옳은 지문이죠. 즉 유효하다는 뜻. 네 번째 질문은 지금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자 보시면 직접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예요. 직접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대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다섯 번째, 자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 지금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는 것은 적극 가담 이중매매 무효를 전제로 해서 연결된 선의 3자, 아까 적극, 대위, 폭탄. 따라서 제2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린 질문입니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폭탄, 이 말을 어떻게 보완합니까? 폭탄을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포장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폭탄, 선의삼자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